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ICT 마케팅 분석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 클래스에서 문제없이 볼 수 있었나요? 문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는요, 일단 예정상 대면 강의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 상황이 녹록치기가 않죠? 학교 측에다 대면 강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 그 2.5 그 상황이 풀리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풀리면은 대면 강의 좀 할 수 있을 거고 안 되면은 뭐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그 3장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장 챙기기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한 내용이 R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R하고 R 스튜디오 이렇게 그 설치를 하라고 그랬죠? 설치 다 했습니까? 당연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뭐 이게 그 설치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설치 안 한 학생이 만약에 혹시 있다면 이 동영상 플레이를 잠깐 멈추고 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를 보고요. 자, 그냥 기왕했으니 이제 복습을 좀 해봐야죠. 복습을. 자, 그래서 whale이라고 하는 우리 C입니다. 이거 데이터, 벡터죠, 데이터. 그래서 whale equal C하고 각 값을 쭉 넣어줍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럼 whale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렇게 값들이 쭉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을 알고 싶다. 그러면 mean하고 whale 해주면은 평균값이 나와요. 152.4. 그쵸? 그 다음에 VAR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산이라는 녀석이라고 했죠, 분산. 그래서 VAR 회일 하면은 이게 5111.3입니다.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루트를 씌워야 된다고 그랬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표준 편차가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이를테면 대서는 STD를 많이 써요. 근데 여기 말에서는 STD라는 것을 안 쓰고 뭘 쓰냐면은 SD를 씁니다. SD 회일 하면은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7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SQRT가 이게 루트예요. 스퀘어 루트. 그렇죠? SQRT가. 그래서 스퀘어 루트의 베리어 분산이다 루트를 씌워다오. 그럼 71.50789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회일에다가 마이너스 회일 민 평균 빼주고 제곱을 하고 썸을 해주죠. 합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합을 내주고 그 다음에 랭스가 뭐냐면 회일에 들어가 있는 개수입니다. 개수에다가 하나를 빼주죠. n-를 해주죠. n-를 나눠주고 전체를 스퀘어 루트로 씌워줘. 이게 바로 뭐예요? 표준 편차의 정의죠. 그쵸? 여기 SQRT가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분산의 정의고. 그래서 72.5080이 나옵니다. 50789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을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보는 겁니다. R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한번 그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지만 한번 맛보기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바플롯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 변수예요. 비어 우리 이제 맥주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쭉 있는데 1번은 국내 캔맥주고 2번이
국내 병맥주고, 3번이 수제 맥주, 우리 그 자체 뭡니까? 발효시킨 맥주가 되겠죠. 4번이 수입 맥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어에 스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C에서 스캔F 봤죠? 예,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3411, 3411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쭉 입력을 하고 맨 끝에 딱 엔터를 치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25개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25개가. 그 다음에 바 플롯을 비교해봅니다. 그러면 플롯이 돼요. 플롯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긴 한데요. 이렇게 쭉 화면이 쭉 나와버립니다. 이게 좀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찌그러뜨린 건데, 이게 지금 뭐예요? 26개가 쭉, 아니 25개가 쭉 값이 뭐 2인이, 3인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테이블 비어를 해줍니다. 테이블 비어가 뭐냐면은 각 수 있죠? 1, 2, 3, 4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빈도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빈도수를 바플롯 해봐라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쵸? 1번에 얼마, 2번이 몇 개, 3번이 몇 개, 4번이 몇 개, 이게 빈도수가 플롯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빈도수 자체면은 이게 도대체 점유율을 알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점유율. 그러면은 비어의 랭스, 비어, 뭐 개수잖아요. 개수. 그쵸? 그래서 개수로 나눠주면은 점유율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 점유율이 되겠죠. 근데 100을 안 했으니까 그냥 점유율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은 이게 점유율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 테이블 비어 나누기 랭스 비어 하면은 1, 2, 3, 4가 0.4, 0.16, 0.32, 0.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봤지만 그 캔맥주, 백맥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3번이 수제 맥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0.3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제 맥주가 굉장히 적죠? 네. 우리나라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바플롯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는 건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R 파이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 알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겁니다. 일단 비어점 카운트는 테이블 비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테이블 결과를 빈도수 한 것들을 그 비어점 카운트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파이 플롯을 해봐요. 그냥 파이 비어점 카운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밍밍하죠. 이게 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그 1을 붙여야 돼요. 네임스의 비호점 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도메스틱 캔, 첫 번째 캔 맥주, 국내 캔 맥주, 두 번째가 국내 벤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화가 이게 백슬러시, 역슬래시라는 거 알죠? 줄을 바꿨다 이거죠. 도메스틱 쓰고 그 줄 바꿔서 캔을 썼다는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브류더, 이 수제 맥주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파이 차트를 다시 그려보니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이름이 붙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것도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 하고 색깔을 붙여줍니다. COL이 이게 컬러예요. 그래서 퍼플, 첫 번째는 보라색, 두 번째가 그린, 세 번째가 사이언, 네 번째가 화이트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그 파이 차트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강의에서는요 쑥쑥쑥 넘어가지만 예? 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직접 다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에 아까 똑같이 스캔해서 이런 값을 우리가 쭉 집어넣었어요. 그쵸? 그래서 총 2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스터 HIST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하면은 프리퀀시 우리 이제 빈도수를 나오죠. 빈도수. 그래서 그 여기 이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그래서 단계가 뭐 0에서부터 5 사이죠. 요 사이에 0에서부터 5 사이에 몇 개? 약 2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에서 10 사이에 또 뭐 몇 개, 한두 개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10에서 15까지 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쵸? 개수가 나오는 거죠, 개수. 근데 이 자체로는 안 되고, 우리 점유율을 해보고 싶잖아요. 점유율을 해보고 싶으니까, 히스트 x 한 다음에, probability하고, 요거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대문자 이퀄 참, 점유율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요게 20개잖아요. 20개면, 그, 개수를, 점유율을, 확률을 계산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러그 지터 x 하면 여기 틱 있죠? 틱 마크. 그쵸? 여기 요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틱 붙어 있죠? 요거 아래로도 틱 붙어 있죠? 그걸 붙여다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히스토그램.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아예 맛보기죠? 맛보기. 그 다음에 R 플롯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함수,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봐라. 이말이야. 사인 2파이 x고 0에서부터 1까지 한번 그려봐라.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SEQ입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가 그 0과 1 사이에 간격을 자동으로 해서 총 50개의 점을 x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0과 50분의 1이 간격이 되겠죠. 등간격으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리드 x라고 벡터죠. 이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드 x에 대한 사인 값을 다 계산해서 그걸 fx라는 그 벡터로 또 마련을 해줍니다. 그럼 플러스 하면 x 값은 그리드 x, 그 다음에 y 값은 fx 값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x 범위, y 범위 이거 자동으로 하고 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형으로 쭉 커브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가 나오고 두 개의 데이터를 스캐터 플러스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R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R이 유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R 맛보기는 끝났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R을 설치를 했고 R 맛보기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장 챙기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함수, 패키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R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 뭡니까? 처음 배우는 컴퓨터 랭귀지가 아니죠. 그쵸? R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랭귀지 하나도 안 배우고? 그쵸? 그런 사람은 없죠. 다 무슨 랭귀지를 하나씩 배우거나 배울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에 하나 아주 쉽고 자세하게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변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변수 다 알고 있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면은 변수라는 데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은 거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값을 쭉 쳐놓으면은, 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값을 쭉 쳐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R이라는 게 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소득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어레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C나 다른 랭귀지를 보면 딱 메모리를 몇 개라고 딱 정해서, 예? 얼마만큼을 딱 잡아라, 이렇게 값이 딱 되어져 있는데 R은 자동으로 그 변수를 늘려줘요. 그래서 딱 변수를 메모리를 그 필요할 때 그때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모리 변수 선언하고 값 사용하고 그럴 때 그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그래서 그 C나 다른 언어들은 그 변수 선언하고 그 변수가 해당되는 메모리의 양, 그 배열이면 배열, 몇 개짜리 이렇게 딱 구동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추가하려면은 특수한 타입을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쵸? 바꾸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바꾸던가. 그쵸? 근데 얘는 실행하면서 바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값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를 써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 부등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쓰면 무슨 모양입니까? 화살표 모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콘솔창에다가 1을 해주면은 1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엔터 치죠? 그러면 여기 화면에 A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A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1이라고 값입니다. 변수 A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1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 다른 언어에서는 얘가 정순위, 실순위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R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A에다가 1 이렇게 넣었잖아요. 1이 정수네. 그러면 A는 정수 타입이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값을 보고 자동으로 정수 타입이라고 얘가 선을 알아서 맞춰줍니다. 우리가 따로 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B도 역시 해주면은 엔터 치면은 B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값이 2가 됩니다. C 하면은 해보면은 역시 3이 나옵니다. D에 화살표에 3.5 놓잖아요. 그럼 D하고 3.5가 나와요. 그쵸? 요게 뭐예요? 실수형이죠, D는. 그쵸? 실수형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실수형으로 잡아서 해줘요. R은. 자, 연산을 해봅니다. 연산을 해보면 3 플러스 4 하면은 그 A와 B의 값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덧셈을 해줍니다. 값이 3이 나오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주면은 값을 4개 다 더하죠. 값이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 나누기 B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4 나누기 하면 우리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예, 딱 떨어지게 돼서 2가 돼서 그것도 정수값 2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요. 4 나누기 3 하면은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지 않죠? 그쵸? 4 나누기 3이니까 1.333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화면에 1.33333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타입이 알아서 변환이 되줍니다. 이게 R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B 해주면은 12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아까 연습하면서 썼지만 C 있죠? C 명령. 이게 벡터 1차원 그 배열 생성 그 명령어입니다. C 괄호 열고 그래서 var variable 1에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C에 1, 2, 3, 1, 2, 5, 7, 8입니다. 그러면 배열이죠. 그리고 요게 개수가 5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5개짜리 배열을 생성을 해서 var1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var1이 뭐 5개짜리라고 선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5개짜리 배열이라고 선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타입을 보고 자동으로 5개구나 라고 알아서 그 메모리 할당도 해주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var 화살표하고 C에 우리 콜론 5입니다. 그러면은 1에서부터 5까지 등간격으로 그쵸? 근데 뭐 정수죠? 그쵸? 정수로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값을 var2를 생성을 해줄 수 있다. 그쵸? 이게 C입니다. C 명령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좀 먼저 본 적 있죠? seq 이게 시퀀스예요. 그래서 수열 생성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var3는 seq 콤마 하면은 1, 2, 3, 4, 5 등간격이죠. 일식으로 var seq 10 by 2면은 2씩 증가시켜라 이겁니다. 2씩. 그래서 처음이 값이 1이죠. 그래서 1, 3, 5, 7, 9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eq 1, 10 by 3 되잖아요. 그러면 3씩 증가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1, 4, 7,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수가 몇 개 될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나오는 개수를 보고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앞에 예제를 한번 다시 보면요. seq죠. 그쵸? 연속 0과 1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링스 있죠. 총 개수를 50개로 해다오 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알아서 간격을 맞춰주기도 한다. 네, 여기는 지금 그 기능이 없는데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seq.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값 벡터잖아요. 벡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var1이라고 우리가 치고 여기 표현하였지만 엔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var1 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여기 아까 만들었죠. 1, 2, 5, 7, 9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var1에다가 더하기 2를 해줘라. 그러면 요 요소 원소 하나하나에다가 다 전부 2씩 더해라 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이 3이 되고 2가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var1을 다시 원래대로 쳐봐요. 근데 이 계산한 값을 저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값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var2도 아까 봤지만 1, 2, 3, 4, 5가 있었죠? 그걸 2를 var1 더하기 var2를 하면 다 더하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5 더하기 3은 8, 7 더하기 4는 11, 뭐 8 더하기 5는 13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성분에 맞춰서 하죠. 여러분들 이걸 C로 한번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루프 이거 돌려야 되죠? 그쵸? 포루프 돌려서 이거를 하나씩 그 첫 번째 원소 끄집어내고 두 번째 거의 첫 번째 원소 또 끄집어내고 둘을 더하고 화면에 출력하고 그쵸?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둘을 더하고 엔터 쳐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숫자를 넣었는데요. 숫자를 넣었는데 그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나
스트링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tr1에다가 우리가 따옴표, 그 따옴표 a를 넣어줍니다. 그럼 str1에 a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str1에다가 이게 문자열이에요, 뭐 문자예요, 차예요, 스트링이에요, 이런 거를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보고 판단을 해서 여기 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문자구나, 문자열이구나 판단을 해줍니다. str2에 큰 따옴표하고 텍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쵸? str3에 hello world 해주면은 str3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시 C를 사용해서 str4인데 문자열이 원소예요. A, B, C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간 그 벡터죠. 벡터 str4를 만들 수 있습니다. str4. 그쵸? 그 다음에 문자열 원소일 수도 있습니다. str5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hello, 그쵸?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콤마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world, 콤마, is, 콤마, good, 그 다음에 닫고. 그러면은 뭐야? str5는 4개의 문자열이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가 hell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str1에다가 2를 더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쵸? 덧셈 사칙 연산은 반드시 뉴메릭 숫자이어야 되고, 얘는 str1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링 혹은 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봐야 되겠죠? 그쵸? 예. 아까 우리 C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함수였어요. 네, C와. 그래서 C에다가 1, 2, 3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연습 삼아 해본 명령어들이 있죠. min, x 하면 x의 평균값을 구해라. 뭐 너무 쉬우니까 2가 나오겠죠?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max, x 해주면 최대값입니다. 3. mi의 min, x 하면 최소값 2를 찾아냅니다. 이게 min 평균이란 뜻의 영어 단어잖아요. 그쵸? max가 maximum 최대값의 영어 단어죠. min이 minimum이라는 최소라는 영어 단어죠. 영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함수의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억하기 좋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aste라는 건데요. 이게는 뭐냐면은 str4가 하나, 둘, 셋, 4개의 문자열이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str5를 4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콜랩스, 이게 클래스가 원래 무너지는 건데요. 이게 하나로 합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밑에 콤마가 있죠. 그래서 콤마를 사이에 넣고 합쳐라 합니다. 헬로 콤마 월드 콤마 이즈 콤마 굿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단어를 하나로 합치는 함수도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콜랩스가 이게 함수 페이스트라고 하는 함수에 어떻게 보면 옵션이 정하는 겁니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쓰면은요, 줄사용의 빈칸입니다.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것도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하냐면 파라메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옵션, 파라메타 이거 우리는 이미 앞에 뭐예요? 우리 바 플롯 하면서 했죠, 여기. 그쵸? 함수의 옵션, 여기도 요것도 있네. 함수의 옵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probability 옵션, 그죠? 그래서 이게 옵션, probability가 옵션이 되고, true가, 파라메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런 개념들은, 해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함수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그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값을 그냥 화면에다 출력하고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x 언더바 민 하고 하면은 min x 하지만 평균값을 계산한 다음에 x 언더바 민에다가 그 값을 저장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tr5 언더바 페이스트 합니다. 페이스트 하고 콜랩스에 사이사이에다가 스페이스를 넣어라. 그리고 합쳐라. 이런 명령을 해주면 그 str 언더바 페이스트에 hello world is good 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계산 결과를 화면에 그냥 출력하고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화면에다 변수에다가 그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앞에서 우리 뭐 미인이니 뭐 맥스니 이런 것들은 R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져 있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그 기능만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우리가 좀 더 그 복잡한 기능, 다양한 기능, 그쵸? 거기 없는, 아래 기본 명령어에 없는 복잡한 기능을 우리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우리가 해당되는 패키지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함수의 꾸러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기능, 추가되는 함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면 우리가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들 그 웹 브라우저로 크롬이라는 거 씁니까? 네, 크롬이라고 쓰는 경우에 여러분들 익스텐션, 초창기에는 애드온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추가 설치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입맛에 맞춰서 골라서 크롬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R에서도 우리가 그 기본 기능에서 제공해주지 않은 특별한 함수들을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 익스텐션은 여러분들이 활성화 시켜야죠. 그래야 쓸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패키지는 그 R을 처음에 이렇게 종료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은 다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는 이게 인터넷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하다고 그러면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패키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R이 우리 오픈 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오픈 소스인 R의 장점 여러 개가 설명했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패키지 사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무슨 기능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좀 해보면은 해당되는 패키지가 거의 반드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찾아서 그 다음에 샘법 좀 보고 그 다음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키지 사용이 R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기능 플러스 특별한 기능. 특별한 기능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기본 기능보다 당연히. 특히 우리 그 과목의 목적이 뭡니까? 마케팅 분석이라는 과목이 유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첫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마케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들이 추가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R을 배우는 거지만 R 플러스 R의 추가 패키지 사용법을 배운다. 우리 과목이. 그럼으로써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패키지가 뭐냐면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점적으로 사용법을 공부할 패키지 여러 개가 있는데 총 4개 정도 돼. 4개 정도 중점적으로. 근데 그 제일 처음 배우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보면 알겠죠?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픽에 관련된 함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인스톨 마침표 피리어드 패키지 이게 대문자 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큰 따옴표 ggplot 큰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그러면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ggplot라고 하는 패키지를 우리 설치를 해다오. 그럼 이게 설치를 해줍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ggplot를 추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패키지를 우리가 그 메모리 상에다가 로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구글 크롬 있잖아요. 그 웹브라우저에 우리가 이제 익스텐션 하면 익스텐션 사용하겠다고 클릭을 꼭 해줘야 되죠. 그쵸? 그런 개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걸 ggplot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인스톨 패키지, 라이브러리 이 두 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명령어가 있는지, 무슨 특히 그래픽 명령어가 있는지 앞으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gplot2에는요 재밌는 게 있는데 이 패키지를 사용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법을 하기 위해서 보면 아예 그 안에 샘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mpg라는 그 샘플 데이터입니다. 예, mpg 하면 뭐 여러분들 연상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 썼던 동영상 그 파일 익스텐션이죠. 그쵸? 이게 모션 픽처 그룹입니다. 이게 동영상. 네. 기억하기 쉬워요. 지금 우리 잘 안 쓰죠? mpg 파일은. 하여간 mpg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mpg 데이터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판매된 모델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현대 가면 현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그 모델이면은 뭐 소나타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여기 현대가 들어가 있나? 예. 대부분 아우디가 들어있습니다. 아우디가 들어가 있고 아우디의 모델이 A4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 많이 쓰는 데이터가 연비예요. 연비가 뭐예요? 연료당 사용하는 연비죠. 몇 킬로를 가나 이거죠. 이게 우리 단위가 갤론이고 마일입니다. 그래서 HWI가 뭐냐면 고속도로 내에서 자동차가 달릴 때 연비예요. 그래서 단위가 마일 퍼 갤론입니다. 갤론은 여기 환산을 해주면요. 0.43이에요. 우리 보통 킬로미터 1리터당 몇 킬로를 가냐 이거 쓰죠, 연비를. 그래서 이게 HWI가 1이다.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그 연비로는 0.43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쵸?
CTY라고 있어요. 이건 도시 내에서의 연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들 욕 많이 그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연비하고 도시 내에서 연비를 구분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도시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나쁘거든요. 당연히. 그 고속도로 연비만 발표하고 그 시내 주행할 때 연비는 발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욕들을 많이 먹었어요. 요즘은 그걸 따로 발표를 하던가 아니면 둘을 평균을 내서 발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gg플롯 내에서 mpg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q플롯이라고 하는 명입니다. 이게 gg플롯에 정의된 새 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q플롯 가로 열고 데이터 mpg 데이터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쵸? 우리 mpg라는 데이터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죠. 하지만 이게 그 hw mpg라는 데이터 ggplot2를 우리가 사용하면 그 mpg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mpg라고 하는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우리가 hwy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 연비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연비가 되고 밑에가 y축이 뭐가 나옵니까? x축 고속도로 연비고 y축은 뭡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뭐냐면은 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연비가 요 범위 내에 있는 자동차가 몇 개 있느냐?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모델이 굉장히 많죠? 그 모델별로 그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가 얼마다? 그러면 어느 범위 내에 있으면 그 카운트를 한다. 그러니까 Q가 이게 그 누적이란 뜻이며 큐뮬러티브라는 것의 영어 첫 글자를 했던 거. 그쵸?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Q플롯 데이터는 MPG를 쓰고 Y를 CTY를 씁니다. 이건 도시 연비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DRV는 뭐냐면 우리 구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F는 전륜구동, 후륜구동, 사륜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플롯 데이터는 MPG를 쓰고 X는 드라이브 그 세 개만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HY 그쵸? 그래서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전륜구동이죠. 전륜구동인데 이렇게 쭉 요 범위 내에 있다. 후륜구동 그쵸? 사륜구동 후륜구동 차는 이제 거의 요즘 없죠. 전체적으로 좀 연비가 나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해줄 수가 있어요. Q플롯에 MPG 쓰고 드라이브 쓰고 Y축은 고속도로 연비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 옵션이라고 그랬죠? 옵션이 .gom이고 그 다음에 요게 박스 플롯을 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박스 플롯의 그 의미 이런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요 의미가 있습니다. 요 네모가 그냥 막 그려진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3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음표를 쓰고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물음표 qplot 이렇게 하면은 그 qplot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법이 쭉 설명이 돼요. 그렇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 영어는 여러분들 해석 못할 리가 없죠. 사용법 쭉 스크롤 아래 내려가면 사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보고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혼자서 해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Q1, Q2, Q3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말 쉬운 거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해본 Q1, Q2, Q3 있죠? 요거 실행화면 캡처해서 이 클래스에 데이터 설정하고요. 다음 강의는 우리 4장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3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부하겠습니다. 4장. 네, 이렇게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시간상으로는 우리 지금 40여 분 정도 되는데요. 45분 정도 되는데,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깐 멈춤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실습을 한번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 강의는 우리, 대면 강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공지사항 잘 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몸 조심하고요.